안녕하십니까? 빛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디젤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잠수함이 적합한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을 비교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외교적인 사유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싶어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디젤 추진 잠수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지만 디젤 잠수함의 장점도 많이 있으며 디젤 잠수함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핵 추진 잠수함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디젤과 핵 추진은 성능, 작전 능력, 운영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이 1대1로 전쟁에서 붙는다면 대한민국 영토 주변을 가정한다면 디젤 추진 잠수함이 훨씬 유리합니다. 림팩 훈련 때 대한민국 해군이 미국 항공모함을 파괴한 적이 있는 것 같이 대한민국 해군을 민폐다라는 말이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먼저 표를 통해서 디젤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디젤 추진 잠수함은 건조 비용, 소음, 민첩성, 유지보수, 국제적으로 놓고 보면 핵 추진 잠수함보다 유리하며 선박 수명, 잠항 시간, 탑재 미사일, 속도에 있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유리합니다. 먼저 디젤 추진 잠수함의 장점 5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용 절감입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제조 및 유지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디젤 엔진과 배터리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기존의 상업용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낮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국방 예산 운영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정된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디젤 추진 잠수함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큽니다. 두 번째, 소음이 적습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배터리로 작동할 때 매우 조용합니다. 디젤 엔진이 꺼지고 전기 모터로만 운행할 경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거의 없어 적의 소나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젤 추진 잠수함은 특히 얕은 해역이나 적의 탐지망을 우회할 때 유리합니다. 한반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좁은 해역에서 작전할 필요가 많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잠수함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전 지역에서의 민첩합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비교적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인해 해역에서의 민첩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좁은 해역이나 연안 지역에서 작전할 때 크기가 작은 디젤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보다 기동성이 좋고 위험 지역을 빠르게 피하거나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민첩성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번째, 유지 보수의 용이성입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 보수 및 수리가 상대적으로 쉽고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상용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복잡한 원자로 시스템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과 특별한 유지 보수 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디젤 추진 잠수함은 유지 및 보수가 수월하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합니다. 다섯 번째, 주변국과의 협력 용이성입니다. 대한민국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젤 추진 잠수함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 및 유지 보수가 좋으며 서로 협력하고 디젤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군사적 상호 협력이나 교류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젤 추진 잠수함 기술은 국제적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군사적 기술 이전 및 협력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 디젤 추진 잠수함의 단점. 첫 번째, 제한된 잠항 시간입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배터리를 사용해 잠수할 수 있지만 배터리가 소모되면 물 위로 떠올라 산소를 공급받아야 디젤 엔진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수함은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연료 공급이 필요하므로 장시간 잠수 작전이 제한됩니다. 이는 장거리 작전이나 긴 시간 동안 잠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임무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작전 범위 제한입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연료의 한계로 인해 작전 범위가 제한됩니다. 연료를 보급받기 위해 해상 보급함이나 기항지가 필요하며 이는 장거리 작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대국들은 전 세계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디젤 추진 잠수함은 이와 같은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속도 제한입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느립니다.
이는 신속한 기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무제한적인 동력 공급 덕분에 높은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디젤 추진 잠수함은 배터리 소모와 연료 한계로 인해 속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네 번째, 공격력 제한입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크기와 무게의 제한으로 인해 무기 탑재 능력이 핵추진 잠수함보다 떨어집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미사일, 어뢰 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장거리 전략적 공격이나 대규모 해상전에서 공격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술은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발전시키면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을 개발 건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박 수명이 짧습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선박 수명이 짧습니다. 디젤 엔진의 유지 보수가 비교적 쉬운 반면 원자로를 사용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연료 보급 없이 운용이 가능하므로 수명이 훨씬 깁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핵 추진 잠수함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무제한적인 잠항 시간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연료 보급 없이 장기간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탐지망을 피하거나 장기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이점입니다.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북한의 잠수함이나 주변국의 해상 전력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거리 작전 능력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연료 제한 없이 지구 반대편까지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그 외 해역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해상 갈등이 점점 국제화됨에 따라 장거리 작전 능력은 중요한 전략적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속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높은 속도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동성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긴급 작전을 수행할 때 핵 추진 잠수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속도가 빠른 잠수함은 적에게 탐지되더라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이 가능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대형 미사일 발사관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전략 장거리 미사일, 어뢰, 지상 공격용 크루즈, 미사일 등을 탑재하여 대규모 공격 작전이나 장거리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한국의 해군이 주변 국가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적 억지력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뛰어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이는 국가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북한이나 다른 적대 세력에 대한 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강력한 성능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제공하지만 운영과 유지 측면에서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주로 경제적 부담, 기술적 복잡성, 환경적 위험 등을 포함합니다. 이제 각각의 단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건조 및 유지 비용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추진 잠수함에 비해 건조와 유지비가 매우 높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잠수함 내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원자로를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핵연료의 재처리, 원자로의 유지 보수, 운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유지 비용도 막대합니다. 또한 핵 추진 잠수함은 수명 주기 동안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원자로와 관련된 부품은 민감하고 교체 주기가 긴 부품도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디젤 추진 잠수함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가 핵 추진 잠수함을 운영할 경우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잡한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추진 잠수함에 비해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핵물리학, 방사선 방호, 원자로, 공학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핵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승무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복잡성은
잠수함의 실전 배치 및 유지 보수에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잠수함 내부에서의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특히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며 사고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복잡성은 운영의 신뢰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 환경 및 방사능 위험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만큼 잠재적으로 방사능 누출과 같은 환경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잠수함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해양 환경과 인근 국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원자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위험성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1989년 소련의 핵잠수함 K-278 코무소몰레츠가 사고로 침몰해 방사능이 유출된 사례는 해양 생태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미쳤습니다. 또한 잠수함 내부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해양 자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위험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복잡한 해체 및 폐기 과정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수명이 다한 후 해체하고 폐기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원자로와 관련된 장비는 방사성 폐기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해체는 일반적인 선박 해체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며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폐기 처리를 위해 국제적인 규제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들은 수십 년 뒤에라도 큰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폐기와 관련된 부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국제 정치 및 외교적 문제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외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술적으로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핵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 국가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연료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러시아 같은 기존 핵 보유국들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핵 관련 기술 보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이러한 국제 정치적 문제와 함께 비판적인 시선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디젤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의 비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도 마음대로 건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잠수함을 세계 최고의 잠수함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되 외교적으로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 추진 잠수함이라도 건조하여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의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만 놓고 봤을 때의 디젤 잠수함을 계속 발전시키고 현무미사일도 잠수함에서 SLBM으로 발사가 가능하다면 강력함 잠수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군인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과 무인 로봇이 전쟁을 하는 만큼 하루빨리 모든 무기들을 개발하여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원하라. 대한민국 화이팅!